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추가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으로 급등락을 이어가는 가운데에서도 국내 증시는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승폭을 지켜주면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 초반에 2,400선 잠시 회복을 했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0.37% 상승폭으로 2,390선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27% 상승세 보여주면서 872선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대장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2조 3천억 원으로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당초 시장에서는 10조 원에서 많게는 11조 원대까지 전망을 했었는데 이를 뛰어넘었고 매출액은 66조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 등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와 또 TV 가전 부분의 수요 급증 그리고 우려했던 반도체 부문도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0.2%, 3% 정도의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오늘장 다시 한번 주가 6만 원 선 회복 시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오늘 시스템 반도체주들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시그네틱스와 텔레칩스, 어부부 반도체 같은 종목들의 탄력 눈에 띄고 있고요. 또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 부분 투자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장 자율주행차 관련주들도 등락 보여주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한편 오늘 8월 경상수지도 발표가 됐는데요. 65억 7천만 달러로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의 여파로 수출입이 6개월째 동반 감소하고 있고 불황형 흑자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한글날로 시장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이 벌써 또 이번 주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주챔쇼와 함께 이번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댓글들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걸 네.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발표가 되는 거에 따라서 4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네. 이 3분기 실적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실적이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3분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1분기, 2분기까지는요. 그냥 코로나가 충격이 왔다라고 한다면은 3분기는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진짜로 이제는 극복을 해낼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대로 두드려 맞을 것인가에 대한 실적,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덮쳐 있는 상황에서도 실적이 조금 선방이 되는 이 삼성전자와 같이 어떤 업종들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거나 또는 선방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어떤 업종들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적자가 난다든지 흑자가 나던 기업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옥석을 가리겠다라고 한다면요. 저는 역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선방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을 조금 잡아놓는다면 역시 이득을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투자하시는 걸 보면은 물론 실적을 체크하고 꼼꼼히 조금 살펴보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분들은 잘 하고 계시겠지만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또는 환기 종목이라도 경고, 위험, 어떠한 경고성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덜컥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냥 TV에서 좋다고 하니까 또는 내가 그냥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니까 또는 내 종목이 너무 안 가서 저 종목이 올라가니까 그냥 그런 거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약간 선별하는 눈을 좀 키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 종목도 약간은 걸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닥쳐 있을 때 우리가 코로나가 빨리 극복을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2, 3년 정도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제 사회 패턴, 우리가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면은 뭔가 어색할 정도로 그리고 이상하게 쳐다보게 되고 또는 마스크 안 쓴 사람을 약간 기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약간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바뀌어 있는 모습들이 저는 단기간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한 2년 정도나 3년 정도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 와중에도 실적을 내는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가져가야지 그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힘든 기업을 매수하셨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시간 굉장히 많이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기업들 또는 뭔가 선방한 기업들 또는 실적이 삼성전자처럼 좀 증가한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다가 그런 기업들을 오늘 또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기업들을 덜컥 매수하지 마시고 역시나 주가가 좀 빠져왔을 때 그렇게 선방을 잘한 기업들이 주가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매수할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적인 투자보다는 약간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베팅을 할 만한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매수를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2280포인트 언저리죠. 2270포인트를 저점으로 잡아놓고 위쪽으로는 2450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계속 2개월째 갇혀있는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박스권에서 매매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저점 부근인 2270포인트쯤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그 시기쯤에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쯤 되면 또 매도를 진행하는 거죠. 박스권 매매는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매도를 진행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역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언제 다시 사나요? 라고 했을 때는 위쪽을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 2450포인트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 준다면은 그때는 상승을 다시 하려고 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은 매매를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늘려가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혹시나 여기서 꺾여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2270포인트를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면 이거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는데 빠져내려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관심 가졌던 수소차라든지 그릴 뉴딜 여러 가지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한 조정을 많이 줄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매수한다면은 역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생긴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급하게 가려고 한다면은 체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결국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을 때 또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확실할 때 매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역시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은 확실하게 챙겨 놓으시고 매수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종목들 역시 실적이 좀 궁금하다 또는 실적이 내가 지금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역시 도움을 좀 청하셔가지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3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3분기 실적이 회복되거나 선방하는 종목들 위주로 이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거나 하단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신규 매수는 좀 조심해서 해주시고 비중을 늘리는 것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DN이요. SDN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300원에 10%요. 네, 4,300원에 비중 1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이게 제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네,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해야 될지 궁금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SDN을 4,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한 1,000원 정도 단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일단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라는 질문에 뭐 다른 전문가들은 그냥 이 종목을 보면서 손실률을 보면서 해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시청자님의 실력에 따라서 추가 매수가 된다 안 된다를 좀 가늠을 해요.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2년 정도 됐어요. 2년 정도 되셨어요? 그 네. 2년 되시면서 느끼신 게 이렇게 고점에 사는 건가요, 혹시? 아니요, 원래 고점을 잘 안 사는데요. 네. 이때는 제가 좀 단타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물렸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단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 네, 단타 실력이 있다라고 할 만한 내용은 우리가 고점에 매매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고점에 사게 되면 손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3% 정도라든지 한 5% 밀렸을 때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손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단타를 안 해보다가 고점에서 매매해 보려고 하니까 지금 손절이 안 되고 그죠? 네. 손실률만 커져 있고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매수했을 때 절대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 애초에.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4,3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할 게 아니라 언제 내가 손실을 조금 감수하고도 정리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예.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저는 이 네. 종목이 뭐 태양광 아직 뭐 재료 죽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뛰어오를 가능성은 높은데 지금 이것도 지수 따라 움직이는 게 조금 느껴지시나요, 혹시? 예. 네, 지수가 내려갈 때 쭉 빠졌다가 명절 지나고 지수가 좀 올라오니까 얘도 머리를 살살살살 들잖아요. 그죠? 예. 조금씩 올라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는 저는 아직까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2,450포인트를 뚫지를 못하면은 매력 없다라고 느끼거든요. 그 네. 말은 얘도 올라오다가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면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게 되면은 역시 3,700원대 맞고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3,800원대 맞고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럼 추가 매수 지금 하면은 약간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3,700~800원에서는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이미 단타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네. 받아들이시고 깔끔하게 네. 손실로만 처리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만약 그게 네. 너무 미련이 남는다,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뭐 네. 조금 더 시간이 들어서라도 내가 탈출하고 싶은데요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종목을 3,000원 이하에서 2,5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3,000원에서 2,500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매수가 낮춰서 다음 반등 때 약간 손실 없이 나오거나 수익을 약간 챙겨서 나오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4,300원에 살 때 아마 귀신에 홀린 듯이 샀을 거예요. 네. 막 올라가. 여기는 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장난스럽게 농담처럼 말한다면 귀신이라고 하는데 홀리지 마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 3,700원에서 3,800원대에서 손절하시는 방법을 일단 추천드렸고요. 시간이 조금 있으시면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동아 소시오 홀딩스요. 네, 동아 소시오홀딩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만 원인데요. 네.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반은 팔고 지금, 한 50%, 60% 정도 갖고 있었는데, 13만 원에, 13만 원 만에 반은 팔고 지금 반은 갖고 있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또 조금 이제 그거 하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싶었어요. 네네, 좀 오래를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네, 네. 절반 정도는 이미 수익을 챙기셨고 나머지 네. 30% 비중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네. 것 같아요. 예. 네,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동아소시홀딩스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나머지 비중도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신데 나머지는 언제까지 가져가면 좋을까요? 뭐 일단 먼저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렇게 네. 보통 본전 이상에서 매도하기가 힘들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내가 기다린 게 있는데 복수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서 매도했다는 건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예.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매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오래 기다렸던 종목하고 종목을 가지신 분하고 상담할 때 많이 싸워요.
예. 팔아라니까요. 이렇게 많이 싸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스스로 팔 줄 안다, 매도할 줄 안다라는 것은 저는 시청자님은 주식을 조금만 공부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고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은 매도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근데 예.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제 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 올라가면 가져가고 올라가면 가져가고. 내려가면 판다. 아, 내려가면 판다. 네,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올라가면은 가져가면서 내가 올라가는 그냥 족족 조금씩 예. 팔아서 수익을 챙기면 되고 예. 내려가면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12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예. 12만 원 밑으로 또 물리고 또 고생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예, 그러니까요. 12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그냥 팔아버리고 새롭게 그냥 다른 종목을 매매하거나 예. 얘를 다시 새로운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아, 예. 그럼 이해가 12만 되시죠? 밑으로 가면은 막 그냥 팔아버릴까요? 그렇죠. 그냥 뭐 속 시원하게 팔아버리고 예. 동아소시홀딩스가 그래도 좋아 보이면 나중에 다시 매수가를 좀 더 낮은 가격에 사면 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예. 다시 예. 매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만 원 아하. 밑으로 내려가면 파는 거고 올라가면은 예. 지금 얘가 예. 흐름 자체가 완전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예. 한 15, 6만 원까지는 흐름상 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면은 15, 예. 6만 원 선에서 매도한다 보고 예. 내려가면은 본전에서 예. 정리하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 재진입하자 전략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주가가 12만 원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매도하고 다음에 아래에서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가게 되면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강스텐 바이오텍요. 네, 강스텐 바이오텍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400원에 40%요. 어저께 상한가를 갔는데 네네. 제가 판 매수 가격이 안 돼가지고 팔지를 못했어요. 네네. 그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지 네네.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매도를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매도를 어느 선에서 매도를 하면 좋을지.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강스텐 바이오텍을 1,400원에 매수하셨는데 어제 한 10,000원대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아까워서 못 파신 것 같아요.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께서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도 언제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 그 질문에 내포된 어떤 의미 그리고 뜻은 아마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까요? 본전 네. 찾을 수 있을까요? 일 거예요. 근데 저도 부탁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시청자님도 저한테 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죠, 그죠? 네, 저도 부탁 하나만 할게요. 제발 좀 싸게 사세요, 싸게. 싸게 사야 수익을 내는 걸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비싸게 사면 어제 상한가 갔는데도 지금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죠? 예. 그거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사긴 샀는데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8,000원이나 7,000원에 샀으면 수익 봤을 거 아니에요, 어제라도. 네네네네. 그 나는 괜히 1,400원에 사가지고 상한가 가도 본전도 아니고 손실이에요. 예. 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상담 방송을 지금 몇 년째, 5,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시청자님들께 진짜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은 게 제발 싸게 사서 전화 주세요예요. 그럼 제가 수익을 최대한 많이 내게 도와드릴게요인데 이거는 맨날 본전 찾아주는 게 일이고 손실 줄여주는 게 일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들께서 이왕이면 매수를 좀 싸게 사는 걸 연구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별로 안 어려워요. 올라갈 때 안 사면 돼요. 맞습니다. 그죠? 이번에 올라갈 때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이것 올라갈 때문에.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았죠, 그죠? 근데 그게 다 내 머릿속에서 만드는 그 신기루 같은 거 환상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매수 안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네. 당장에는 얘가 그래도 우리가 흔히 크게 말하는 쌍바닥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지금 다시 한번 재료가 좀 터져 나오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네. 제 생각에는 매수가까지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올라오긴 올 것 같아요. 근데 네. 오래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지금 어때요?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화면에 띄워볼 텐데 네.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면이 네. 있어요. 네네. 이 자리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TV 보고 자리? 계세요? 아, 예. 네, TV 보시면 제가 영업이익이라고 해놓은데 이렇게 손을 파란색으로 쭉 드래그를 해놨는데 보시면 마이너스로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적자가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117억, 230억이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오래 가져가면은 내가 돈 벌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예, 근데 투자라고 뭐, 하는 게 결국 우리가 투자해서 돈 잘 벌어라, 내 돈 가지고 돈 잘 벌어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도 아니고 적자가 나는 게 언제 돌아설지도 모르는 기업이니까 전 장기로 가져가는 건 좀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힘들고요. 비중도 지금 많으시고 올라올 때 10,000원대부터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릴 거예요. 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서 약간 횡보하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제가 봤을 때 한 연말에서 내년 한 1, 2분기까지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게 뭐 네. 인공간 해가지고 좀 호재가 있어서 어저께 됐잖아요. 네, 인공관이 있어가지고 호재 있어가지고 어저께 됐으면 상한가로 마무리됐을 건데 상한가에서 누가 팔았죠, 그죠? 그렇게 예, 좋은 예. 걸 누가 팝니까?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식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거를 왜 어제 2시부터 이렇게 팔아 제껴가지고 밑으로 내려갑니까? 그렇게 좋은 거면은 전 국민이 다 사야지. 인공관 얼마나 좋아요. 저도 간이 안 좋은데. 아, 저도 인공관 하나 새로 하나 달고 싶네. 그죠? 그거 얼마나 사고 싶어요. 근데 네, 저도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네. 그게 확실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인공관을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럼 나 내일부터 그거 달아주세요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문으로 떠도는 거에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게 주식시장이라서 거기서 우리가 안 속으려면 비싸게 안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인공간이 그게 뭐 진짜로 효능이 있을지 진짜로 상용화가 될지는 아주 한참 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네. 내용 때문에 뭐 올라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 전략을 네. 잘 짜서 내가 네. 싸게 사는 방법을 조금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정말로 인공간에 대해서 뭐 궁금하고 강스텐 바이오텍에 정말 궁금하시다면은 회사에 한번 전화를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네. 네, 그 정도의 노력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네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알겠습니다. 10,000원대부터 일단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오래 가져가진 마시고요.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좀 보시면서 10,000원 이상부터는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JC 케미칼. JC 케미칼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예, 5,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10% 정도 됩니다. 네, 5,500원의 비중 10%시면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는 이거를 지금 매도하고 네. 좀 매도하실 테면 좀 매도를 좀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가져가도 괜찮는가 어느 정도 더 가져가면 되겠는가 얼마까지 네, 매도 그걸 좀 궁금했어요. 네, 이 정도 수익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면 좀 수익이 더 날 수 예.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가락하는 게 또 힘드니까.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JC케미칼 5,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이 종목은 지금 매도해야 되나요? 제가 한번 앵커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때까지 매매를 엄청나게 오래 했는데 네.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판 적이 있을까요? 한 번쯤은 어떻게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은 네.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한 번쯤은 있었어요. 아, 근데 뭐 예를 들어 1,000번에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 어. 제가 예상한 목표가와 예상한 가격에 파는 확률이 진짜 딱 한 번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제가 예상한 아.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예상한 것보다 안 가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시청자님들 제발 목표가 정하지 마세요.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 시청자님들이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뭔가 신적인 존재일 거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확하게 딱 맞출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매할 때 보면은 매도하고 난 다음에 더 가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네네. 그 말은 그냥 내가 수익을 냈으면 됐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식 공부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딱 봐가지고 이게 만약에 7,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 내가 딱 7,500원에 팔면 잘하는 거야가 아니라 지금도 너무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수익 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걸 오늘 팔았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수익 냈는데 지금 손실 나가지고 힘들어서 전화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수익 났는데 뭐가 지금 아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려주기 싫어서 막 치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팩트, 그러니까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팔 때는 매도가를 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났을 때 겸허하게 내가 수익을 챙기는 자세, 아주 겸손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넘보지 마시고 저는 지금 혹시나 이거 비중 줄여서 매도 조금 진행하신 건가요?
아니 비점주로 그런 거나 다. 그냥 계속 들고 가신 거죠? 네. 네, 5,500원 사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싼 자리가 아니라 그런 대로 싼 자리에 사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난 거고 지금은 이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지는 거예요? 비싸지는 거예요? 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싶었어요. 아니요, 더 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주가가? 올라갈수록 비싸지겠죠. 올라갈수록 비싸지는 거예요. 그럼 비싸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어디까지 갈까 더 갈까가 아니라 지금 매도해라는 뜻을 지금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지금이라도 매도해도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저는 지금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이제 여기서 절반 매도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로는 조금 더 욕심 안 내보는 거예요. 어디냐면은 지난번에 얘가 7,300원, 400원까지는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럼 이번에도 올라갈 때 저기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 보는 거예요. 올라간다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저기까지 갔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져보면서 가져가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매도하고 절반만 가져가 보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 그게 궁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갈까 안 갈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팔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분할 매도라고 하는 방법인 거예요. 네, 분할 매도. 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그냥 절반 정도 매도해버리시면 돼요. 어디가 되었든. 그리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차트 이렇게 보면 나와 있거든요. 네네. 네, 그거 보면서 여기까지 올라갔었네. 그러면 한번 7,000원 정도까지 내가 한번 욕심을 내보지. 그러나 10% 비중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절반은 지금 내가 만족한다. 오케이 하고 나머지로만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대신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우세요? 올라가려고 하다가 안 올라가면 그냥 다 매도하세요. 매도에? 네,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안 가면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예. 네,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감사합니다. 이해하실 때까지 제 방송 여러 번 돌려보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 절반 정도 수익 확보해 놓으시고 나머지 비중을 전 고점인 7,000원대까지 한번 보시라는 전략 추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 CGV. CJ, CGV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5,300원에 네. 20%. 네, 25,30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한참 그때 영화관 좀 잘 될 때 샀는데 너무 내려가가지고 이제 매수를 안 해놨는데 매도를 할까 싶어가지고 너무 오래 안 걸리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네네, 매수한 다음에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그냥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세요? 네네. 네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CJV를 25,300원에 매수하셨는데 지금 손실을 보고 계셔서 손절을 고민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CJ, CGV라는 기업은 망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수익 내기까지가 원래 오래 걸릴 만한 기업을 매수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해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한 2, 3년 정도 바라보고 가져간다면 수익 충분히 내고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2, 3년이라고요? 라고 하면 저도 가져가란 말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시청자님께서 장기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걱정할 거 없습니다. 2년 가져가 봅시다. 비중 20% 적당합니다. 그리고 뭐 밑으로 떨어지면 더 사세요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시청자님께서 너무 느리고요. 딴 거 올라가는 거 너무 많고요. 난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은데요 하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랑 아예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예, 아니 저는 설마 뭐 코로나가 안 풀리겠나 했는데 코로나가 계속된 게 아직 모른다 입니까 그지?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 들고 있을게 막 칼 아플까 의학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질 거라고 본다니까요. 예. 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질 거라고 보는 게 영화 산업을 얘들이 극장으로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변화가 체질 개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얘들도 이제 아무래도 위기에 봉착했잖아요. 지금 영화관에 사람들 안 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온라인 쪽으로 해서 컨텐츠 사업이라든가 영화 산업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우리 뭐 전 국민들이 다 영화는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영화는 보고는 싶은데 매체를 어떤 걸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극장 대신에 네. 뭐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또는 소규모 극장들을 만들어가지고 만들어내지 않을까 어떤 뭐 변화가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저는 조금 멀리 본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이 너무 싸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님께서 이제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 저는 역시 본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시청자님께서 시간 여유가 있다면서 한 2, 3년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2, 3년, 1년 투자했으면 2, 3년 안 넘는 만지 싶어요. 아, 1년 투자도 힘들어요? 1년 투자는 해도 되겠지. 1년 없는 투자하는데 2, 거랑 3년은 하고. 힘드세요? 예. 네, 그러면 CJ, CGV가 혹시나 2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 다 파세요. 네. 다 정리하시고 다른 감사합니다. 종목 교체하시고 그 좀 장기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CGV 같은 경우에 좀 오래 걸리는 종목이라서 2, 3년 정도 기다리실 자신이 없으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강연 준비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좀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제가 이것만큼은 좀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시장의 룰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뭐 비싸게 사면 사기당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해드리는데 그게 제일 와닿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이제 고점에 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 겁니다. 뭐가 고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시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고점인지 아닌지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들어와 보세요. 그게 고점인지 아닌지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오후 2시에 온라인 강연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유튜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1차로 상담을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디에콕스인데요. 메디에콕스는 매수가가 3,500원에 비중이 10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매수가 오는 걸 걱정하시는 것보다 주식 좀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주식 좀 잠시 멈추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매수하면은 물론 더 올라갔을 때는 이득이 좀 될 수는 있겠죠. 비중까지 확 실어놨으니까 수익이 좀 클 때는 제대로 챙길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고점이라고는 하지만 더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매매하는 것은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산을 좀 안전하게 불려나가는 게 주식인 거지 이런 거는 저는 역시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주식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안 하시면서 공부를 먼저 좀 하시고 좀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지켜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비중이 너무 많으셔서 일단 전량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농심입니다. 농심은 매수가가 33만 원에 비중은 2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농심 추가 매수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긴 한데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많이 안 빠졌어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조금만 빠지면 추가 매수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대형주는 한 15%에서 20% 정도까지 내려가줘야 추가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 대비 한 5, 6%까지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할 가치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보유하셔가지고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정리한다면 34만 원에서 비중을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36만 원 정도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다시 재진입하려고 하신다면 저는 20만 원대, 27만 원 이하에서 조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수익 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일단 보유하셨다가 1차 목표가 34만 원, 2차 목표가 36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27만 원 이하에서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15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이신데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분도 주식하면 안 되는 분이죠, 이것도. 이런 차트에서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위쪽에 비중까지 40%까지 들어갔다 하면은 저는 이게 주식 하지 말라는 게 평생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이치를 좀 깨닫고 준비를 하고 기본을 좀 갖추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사게 되면은 여러분들 재산 날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중에 허공에 다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좀 주식을 잠시 쉬면서 공부를 좀 먼저 좀 하고 비중 40%가 아니라 4% 정도만 사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적게 하자. 적으면 우리가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배우기엔 너무 좀 돈 크게 잃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에코프로 BM도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반등이 지금 나오려고 하는 그런 첫 찰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등 나가게 되면 지난번에 횡보했던 자리죠. 시청자님 매수가 언저리가 되는데 14만 5천 원 이상쯤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14만 5천 원 정도부터는 빨리 다 손절하셔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밑으로 빠지게 되었을 때는 계단식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2만 5천 원짜리가 지난 저점 자리쯤 되기 때문에 저 자리가 무너지게 될 때는 전체 손절이 힘드신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비중을 절반 이상은 줄여야 되는 자리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14만 5천 원부터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상입니다. 대상은 2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대상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는 물론 올라와서 횡보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하기에는 약간 도박과 같은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이렇게 올라와서 횡보하게 되면은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를 아무도 알질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멈춰 있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어디로 튀어오를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건데 저점이 무너지거나 고점이 올라갈 때 그때가 우리가 포지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곧 저점이 무너지는 자리는 2만 5천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점이 높아지는 자리는 2만 9천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만 9천 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새로운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2만 5천 원이 무너지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내가 지금 중간 가격 정도 되는 2만 7천 원에 샀기 때문에 아마 2만 5천 원 손절하기에는 손실폭이 크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2만 7천 원에 샀는데. 그러니까 손실폭이 크더라도 감수해서 2만 5천 원대 정리를 하는 것을 관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만 9천 원과 2만 5천 원 두 가격대 잘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매수가가 8만 6천 원에 비중은 15%이신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좀 더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편이고요. 컨텐츠 관련주 이런 쪽들은 저는 한번 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 너무 많이 뛰어오른 종목들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초록뱅 같은 경우요. 그런데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실적도 나오는데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은 결국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부터 올 6월 정도까지 넷마블 좋습니다라고 6개월 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올라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빛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매수하셨고 저는 보유 계속 하시길 바라겠고 올라올 때 저는 10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시자.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은 7만 원대에서는 비중을 좀 더 늘려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 이상까지 좀 길게 보시고요. 7만 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부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평화전공이고요. 6,980원에 40%요. 네, 평화전공이고요. 매수가가 6,980원에 비중 40% 맞으세요? 네. 네, 이 종목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단타로 갈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연말까지 쭉 들고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가가 한 8,300원대라서 수익 중이신데 연말까지 계속 가져가도 될지 궁금하세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평화전공은 6,980원에 매수하셨는데 계속 더 보유를 해도 될까요? 싸게 사니까 목소리 힘이 있죠, 그죠? 네네, 굉장히. 네, 싸게 사니까 내가 낸데 이 봐봐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딱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지금. 네. 아, 그죠? 지금 목소리에 내가 6,900원 샀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 딱 들죠. 이게 싸게 산 사람들의 딱 바이브라고 하죠. 정말로 거기서 딱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즘에 플렉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싸게 사는 게 진정한 승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너희들이 비싸게 살 때 비싸게 나는 팔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좋은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해보시니까 좀 느낌이 오시죠, 그죠? 나 완전 저 문현진 멘토님 그 방송만 미친 듯이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갑자기 뭐 방언이 터지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차트를 맨날 뭐 보라 실적을 보라 이래가지고 진짜 공부를 미친 듯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갑자기 흥분하셔가지고. 네, 저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저보다 흥분하셔가지고 좀 흥분 아니, 가라지시고. 진짜 목소리 통화하는 거 자체가 아. 너무 영광이라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예, 제가 괜한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거 지금 6,900원에 매수 잘하신 거고 이렇게 싸게 샀을 때 비싸게 파는 이런 연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싸게 사면은 항상 좀 노심초사하고 좀 걱정하고 아유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또 추가 매수 언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은 이렇게 사놓으면은 잘 올라가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기 때문에 뭐 연말까지 보겠다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괜찮다 싶고요. 뭐 일단 네. 조금 좀 조언을 드리겠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이 40%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매매를 굉장히 즐겨 하는데 내려와 있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비중을 줄여요. 안으로 줄여요?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전량 매도, 되게 친구가, 저 아십니까 혹시? 아니요, 모르죠. 모르죠? 모르는데 아, 그냥 몰라요? 저 알겠습니다. 진짜 문현진이 너무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진짜로. 고맙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네. 위쪽으로 올라올 때 저는 9,000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지금 자동차 아, 네. 관련주가 이번 실적 발표 분기가 끝나고 나면은 제 생각에는 자동차 관련 다시 한번 갈 거라고 보거든요. 뭐 수소차, 전기차 이런 전부 다요. 네, 네. 그래서 그쪽에 맞춰가지고 한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보니까 3번에 걸쳐서 파는 거예요. 3분의 1씩. 지금 오늘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요. 네. 나머지로는 9,000원대, 9,000원에서 9,300원 정도에서 절반, 나머지 3분의 1 또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네. 한 10,000원 정도에서 다 매도하시면은 그 이상은 내 거 아니다 하고 보내주면 돼요. 오케이. 네, 보내주고 다른 종목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목소리 듣는 거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FNS테크요. 네, FNS테크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단가는 11,52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요. 네, 11,5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요. 예,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혹시 손절해야 될지 어떨지 몰라요. 손절해야 될지 궁금하세요? 예, 오래됐거든요. 네,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FNS테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목소리 갑자기 확 희비가 아, 엇갈리죠. 네, 마음이 네. 좀 확 깔았는데. 그러네요. 고점에 사신 분은 다 그래요.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저점에 사신 분들은 항상 목소리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식은 마인드 싸움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마인드를 내가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싸게 사면 돼요. 싸게 사면은 우리가 마인드 잡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다른 시청자분들은 솔직히 FNS테크 매수할 만한 기회예요. 많이 내려왔거든요. 좋은 자리예요. 8,300원 이 자리 뭐 사볼 만한 자리고 혹시나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7,000원, 6,000원대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적자가 나고 있던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했던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첫 흑자로 돌아설 때 아마 그런 기대감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과 뭐 LED와 반도체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거든요. 예. 이제 그 열기가 식었지만 그 업종 섹터와 OLED 쪽이랑 반도체 이런 쪽들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실적이 잘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만 보더라도 OLED 쪽으로 이렇게 비중 늘려가면서 성장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이렇게 처음 급등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놓으면은 어차피 산업이 살아있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사야 되는 종목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솔직히 뭐 다른 분들께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지금 여기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시청자님은 결국 이렇게 물려서 고생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예, 물타기 했는데 그럼. 그러니까 물타기까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물타기 하더라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럼 지금 주리가 사야 돼요? 뭐 이건 지난 일이니까 뭐 지났으니까 어쩔 수 네네. 없다 생각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좀 현금 여유 있으세요? 조금요. 조금 있으세요? 네. 전체 계좌에서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좀 되세요? 한 10%.
10%, 좀 힘든데요, 그러면. 얼마 없네요. 제가 항상 그 방송에서 50% 정도는 확보해놔라라고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고 네. 있는데, 네. 10% 정도밖에 안 되면은 시장이 이렇게 빠졌거나 기회가 왔을 때 잡지를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보세요. 네. 10%밖에 없으니까는 지금 추가매수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추가매수 할 거라면은, 지금 네. 20%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10% 추가매수 해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나와요. 내가 매수한 금액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2천만 원 20%. 샀으면은 네. 2천만 원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매수가가 한 3분의 2 정도 빠져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가에서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금액만큼 매수하시면 매수가가 한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 때쯤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나 올라올 때 내가 비교적 높게 샀지만 그래도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매수가를 낮출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12,000원까지 올라가기도 버거울 것 같거든요. 얘가 지금 당장은요. 그래서 네. 매수가를 확 낮추지 못하면 추가 매수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다른 종목을 정리하실 수 있다면 좀 정리하셔가지고 저는 여기서 네. 비중을 좀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 네. 혹여나 이게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빠져요.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네.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되면 7,000원, 6,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시간을 좀 주고 가져가시면은 이거는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네. 가능하시면은 매수가를 10,000원 이하로까지 한번 맞춰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비중 늘려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절하지 마시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 보시고요.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를 10,000원 이하까지 낮춰보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봉 LS고요. 네네. 네, 1,500원에 네. 20%요. 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예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어느 정도의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역시 지금 조금 수익 중이신데 매도 언제쯤에 하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대봉 LS는 1,5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저 역시 네. 목소리가 좀 온화하신데 매도 언제쯤에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수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원하는 거죠. 일단 저쯤에 잘 사셨어요. 지금 네. 이건 단타적으로 1,500원이면 좋은 자리예요. 일단 차트를 보고 매수하신 건가요? 네네. 그럼 차트를 좀 보실 줄 아는 것 같은데요. 뭐 저항하고 지지 이런 개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느낌이 와요. 일단 왜냐하면 네네. 이게 대봉 LS가 지금 매수하신 자리가 보면 1,500원이잖아요. 네네. 이게 10,000원에서 1,500원쯤 되면은 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기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보여왔어요. 이거 2014년인데 10,000원에서 1,500원 되니까 맞고 떨어지죠, 그죠? 네네. 네, 그리고 또 지나가다 보면은 10,000원에서 1,500원 되면 또 횡보하는 모습 보였다가 저기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다가 맞고 올라가는 자리가 또 10,000원에서 1,500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해왔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자리였던 거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왜 저기서 10,000원에서 1,500원이 얘한테 무슨 의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봉 LS를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 저거를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시청자님께서 좀 캐치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잘 사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팔면 돼요. 팔면요? 네, 그냥 수익 내고 팔면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자리를 잘 체크해가지고 이런 방법을 많이 알고 있다면은 대봉 LS로 뭐 15,000원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또 이런 자리를 다른 종목으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매매를 한 종목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한 종목으로 100% 수익 내는 것보다 5%씩 20종목으로 수익 내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수익에서 저는 만족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네. 수익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한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올라오게 되면 보통 흐름상 지난 고점 대비 절반 정도까지는 올라가요. 그러면 네. 13,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좀 약간 만족하시고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로 네. 13,000원 노려보되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도해야죠.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또 이런 자리를 찾아서 매수하시거나 대봉 네. LS가 또 1,500원, 10,000원 내려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야죠. 그렇죠. 완전 이제 고수가 되네요. 그죠? 네, 고수 반열에 오르신 겁니다. 네, 지금 감사합니다. 매도하실 줄 알아야 고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매수보다는 매도가 더 중요해요. 네네. 아시겠죠? 지금 저는 절반 매도, 나머지는 13,000원 매도, 올라가지 않으면 전량 매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노하우를 많이 만들어서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13,000원까지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CS인데요. 아, CS 윈드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97,300원이고요. 비중은 12%입니다. 네, 97,300원의 비중 12% 맞으세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다른 것에 너무 망해서 이것을 더 사고 싶은데 언제 사야 좋은지 모르겠었어요. 아, 이 종목은 지금 수익이 나오고 계시니까 이 종목 수익으로 좀 만회를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더 매수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근데 다른 걸 하도 많이 망해서 무서워서 언제 살지를 모르겠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더 매수를 해도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CS윈드를 97,300원에 매수하셔서 수익 중이신데 이거 지금 더 매수해도 되나요? 제가 주식을 배울 때 주식 잘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식 잘하는 법이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이렇게 들었어요. 망해봐라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 망해야지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안 되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망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자책하면서 자괴감 느끼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약간 붕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걸 극복하게 되면 약간 실력이 확 늘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시청자님 아직 덜 망했어요. 덜 망했기 때문에 CS 윈드를 이런 자리에 사셨고 지금 더 사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더 망해보셔야지 이런 종목을 안 사고 내가 왜 망했는지 깨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보시면 CS 윈드 엄청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아마 지난번에 망했던 기업들 왜 망했는가 한번 돌아보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쭉 올라왔다가 그때 매수하셔가지고 지금처럼 매수하셨기 때문에 실패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네, 다른 종목들 한번 생각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자는 거죠. 제가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급등했을 때 사가지고 오랫동안 물려있다가 손절해가지고 손실나고, 또 급등했을 때 사가지고 더 사가지고 내려갈 때 또 손절했다가 다시 또 손실나가지고 어휴 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엔 또 똑같은 패턴이에요. 이 CS 윈드라는 기업 뭐 물론 좋아요. 뭐 그린 뉴딜 괜찮습니다. 풍력 발전, 그렇죠. 뭐 멀리 봤을 때 너무 좋은 기업인데 멀리 봤을 때 좋은 거지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올라올 만한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멀리 봤을 때 좋은 기업인데 잘 보세요. 우리 네.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클 줄 알았나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알고 좀 희망이 생겼는데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 네.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공부해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 그 주식 잘하는 법이 뭐예요?라고 하면은 우리 서울대 가는 법이 뭐예요?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서울대 가는 방법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주식 잘하는 방법도 공부해야 되는데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수익을 내거나 조금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마냥 네. 공부한다고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서울대 가는 뭐 공부한다고 해서 요리책 펴고 공부하고 있으면 그 서울대 갑니까? 요리과도 안 되겠는데요. 그죠? 성적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하지만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비싸게 안 사는 법부터 연습을 하게 되면 적어도 네. 실패는 많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린 뉴딜이라고 하거나 풍력 에너지 이런 것 쪽도 멀리 봤을 때 좋은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멀리 봤을 때 좋은 기업이 이렇게 단기간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지금 너무 단기 급등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네. 얘가 제자리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렇게 떨어져서 5만 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거나 6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에도 가격이 저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을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사는 게 투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거 이걸로 만족하시고 지금 네. 절반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네, 더 사지 마시고 이런 거 더 사면 안 돼요.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 13만 원 목표가 잡고 대응하시고 만약에 얘가 10만 8천 원 미만으로 밀리게 되면은 그냥 다 정리해서 수익을 챙기세요. 그리고 8,000원이요? 네, 10만 8천 원 밀릴 때 수익 챙기시고 8,000원, 네. 그 다른 종목 사지 마세요. 다른 종목 사지 마시고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무료 강연하거든요. 네, 네, 접수했습니다. 예, 접수하셨어요. 접수 완료. 오셔가지고 네. 오셔가지고 꼭 들어보세요. 네. 어떻게 하면 고점에 안 사는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봐도, 예. 네, 고맙습니다. 시간상 다음에 그 무료 강연에 오시면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절반 매도 의견 드렸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PC인데요. 18,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5%이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일단 요즘에 이런 종목 상담 받는 게 이제 하도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뭐 별로 화도 안 납니다. 아, 네. DPC 이런 기업들 저는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이렇게 급등하고 단기 급등을 하거나 단기 호재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방탄소년단 관련주네 뭐네 하면서 올라왔던 이런 기업들 결국 이렇게 쏟아내요. 그러니까 어떤 급등주든지 간에 끝없는 급등하는 종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게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면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반등이 나와줄 텐데 그렇게 엄청난 폭등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손절하시겠다 하더라도 그때 손절하시는 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렇게 매매 안 하시는 게 손실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면 그때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S오일입니다. S오일은 68,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S오일은 제가 상담을 여러 번 할 때마다 안 좋은 전망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기름, 석유, 뭐 화학 제품 이런 쪽으로 막 정유주들 앞으로 어떨까요? 했을 때 기름값 올라가면 괜찮을까요? 라고 많이 질문 주셨는데 저는 재고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가 줄어 있기 때문에 정유주 그렇게 재미가 없다라고 많이 이렇게 전망을 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 설명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이제 멀리 봤을 때는 괜찮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얘가 저점을 깰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던 3월 자리를 거의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지수가 이만큼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지금 지난 저점까지 내려갔어요. 그 말은 힘이 너무 없어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 하시겠다면은 저는 4만 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리고 지금 혹여나 5만 원대 지지를 받고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좀 참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지금 하지 마시고요. 주가가 5만 원대까지 오면 다시 한 번 더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81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계속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NC소프트는요, 제가 예측을 아주 크게 실패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40만 원대 이렇게 올라왔었던 2018년 정도 언저리에 이거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봤거든요. 40만 원이 최고치입니다. 45만 원 이거 너무 올라왔어요. 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2배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한 잠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떤 매출처가 있나 싶은데 역시 꾸준한 이 리니지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근데 저는 역시나 이렇게 고점에 올라왔던 종목이 더 가든 안 가든 간에 저는 매수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없기 때문에 역시 이런 거는 매수보다는 조금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지지선 무너졌기 때문에 반등 조금 나와줄 때 76만 원 선에서 전량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76만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NC소프트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한글날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